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을 지금 바로 사거나 팔려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 넷플릭스를 정복했다, 이런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데 정작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왜 몇 년째 파랗게 질려 있을까요? 마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남 좋은 일 시키는데 다 쓴 기분? 안 드시나요? 오늘 이 기가 막힌 배신의 진짜 이유를 제 20년 경험을 전부 녹여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권사 리포트 요약이 아니에요. 돈의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그 과실을 다 따먹고 있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나온 아주 깊이 있는 분석 리포트를 핵심 뼈대로 삼아서요. 이 처참하게 잃어버렸던 가치가 어떻게 2026년을 향해 역사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서막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붕괴하고 나서 진짜 배기 기술주들이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던 딱 그 시절의 데자뷰 같기도 하고요. 모든 악재가 주가에 다 녹아내려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바로 지금 진짜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죠. 첫째, K콘텐츠는 왜 우리를 배신했나? 그 근본 원인부터 진단하고요. 둘째, 그럼 그 많던 돈은 다 누가 가져갔나? 디커플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셋째,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2026 반격의 세 가지 열쇠를 찾아내고요. 넷째,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이 돈을 빨아들일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제 최선 우주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확실하게 제시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최종 결론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K컨텐츠의 배신. 대체 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작품들이 넷플릭스 1위를 휩쓸고 우리 감독들은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데 말이죠.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왼쪽의 K컨텐츠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오른쪽에 우리 미디어 기업들 주가는 땅 파고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 잠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산업의 수익 구조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아주 심각한 구조적 질병에 걸린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밸류에이션 트랩, 우리말로는 가치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덩치, 즉 매출은 계속 커지는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니 남는 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구조적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마치 속은 텅텅 비어가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산업의 체질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위험 신호인 거죠. 그럼 그 많던 이익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누가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컨텐츠로 번 돈을 모조리 싹쓸이 해 가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디커플링의 진짜 이유, 어쩌면 조금은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돈의 흐름, 그러니까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90년대에 지상파 방송사가 모든 걸 독점하던 1.0 시대를 지나서 CJ 같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성장한 2.0 시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이 3.0 시대, 즉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 들어선 거죠. 문제는 바로 이 3.0 시대로 넘어오면서 K스튜디오들은 그들이 가진 힘을 거의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왼쪽의 글로벌 OTT는 전 세계 수억 명의 구독자를 무기로 콘텐츠의 원천, IP, 즉 지적 재산권을 영구적으로 가져가 버리고 구독료는 자기들 맘대로 올리면서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의 우리 K스튜디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돈 받고 물건만 만들어주는 단순 외주 제작사, 쉽게 말해 하청업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IP는 모조리 빼앗기고 제작비 협상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야말로 플랫폼의 노예가 된 거죠. 키움증권 리포트에 나오는 이 문장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시장은 이제 우리 K스튜디오를 위대한 IP를 창조하는 창작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자릿수 마진이나 간신히 챙기는 B2B 수주형 제조업체로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반도체의 파운드리처럼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도 결국 설계도를 가진 페플리스 기업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절망적이죠? 아마 주주분들은 속이 타들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진짜 거대한 부는 바로 이런 절망의 골짜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등을 돌릴 때가 진짜 기회라는 거죠. 모든 악재가 주가에 반영된 이 역사적인 저점에서 우리는 구조적인 턴어라운드의 신호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2026년 이 게임의 판을 뒤집을 세 가지 핵심 동인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첫째, AI 도입을 통한 제작비의 혁신적인 통제. 둘째, 드디어 돈이 되기 시작한 광고 기반 요금제, 즉 AVOD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정부 정책의 수혜를 통한 자체 채널, 즉 캡티브 채널의 회복입니다. 이 세 개의 춤리바퀴가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돈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세 가지 흐름이 실제 기업들의 이익으로는 과연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현매경을 들고 진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구체적인 종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CJ ENM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미디어 제국의 상징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 자회사들의 부진과 플랫폼 사업의 만성적자로 투자자들 속을 정말 까맣게 태웠던 종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보시죠. 시장에서는 2026년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54% 성장.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핵심 동력이 바로 티빙의 광고 매출이죠. 프로야구라는 확실한 킬러 컨텐츠를 무기로 광고 요금제가 드디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서만 연 1천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밑빠진 독에 물 붓던 플랫폼 사업이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인 겁니다. 다음은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이자 리포트에서도 최선호주로 꼽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K콘텐츠의 심장과도 같은 기업이죠. 스튜디오 드래곤의 V자 반등은 이 세 글자로 요약됩니다. 바로 QCP. 기업의 턴어라운드를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프레임이죠. 첫째, Q, 즉 퀄리티와 퀀티티, 물량이 회복됩니다. 연간 제작 편수가 25편 이상으로 다시 늘어나죠. 둘째, C, 코스트, 즉 비용을 통제합니다. AI 기술을 후반 작업에 적극 도입해서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P, 프라이스, 즉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미 만들어둔 수많은 고마진 구작 IP들을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물량, 비용, 가격, 이 세 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턴어라운드의 그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 업종의 최선호주, 제일기획입니다. 미디어 산업의 회복은 결국 광고 시장의 회복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제일기획은 2026년에 그야말로 쌍끌이 모멘텀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장 엔진은 동계올림픽과 북미 월드컵 같은 거대한 글로벌 이벤트 특수. 이건 거시적인 순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바로 최대 광고주, 즉 캡티브 고객인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AI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건 사실상 보장된 매출이나 다름없죠. 삼성의 실적이 좋아지면 마케팅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고 그 물량은 거의 대부분 제일기획이 흡수하니까요. 이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성장 동력은 시장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미디어 섹터의 최선호주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광고 섹터에서는 제일기획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체질 개선을 통해 가장 폭발적인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요. 제일기획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플러스 89%. 이게 바로 시장이 현재 예상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2026년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1년 만에 이익이 거의 2배 가까이 뛴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이익 성장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중력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온갖 소음 속에서도 이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가 100%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100%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들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 20년간 이 치열한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살아남아 얻은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주식시장은 족집게처럼 미래를 맞추는 예언의 장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의 무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구조적 변화의 신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단단한 생존 프레임워크를 세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